Gotta sweat for the money. Gotta grind for the dime. Wanna fly, but you're taking your time. Better move to the side. Yup. Drip black, small stack. Showing off the hustle like a walking price tags. Wait. And if you're looking for us, then you better look up. 현재 그 대한민국 기자님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 수. 신문사가 아니라 기자를 구독한다. 투데이 남영도 기자님. 직접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 남형도입니다.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 남영도. 그렇죠. 기사를 쓰고 있는 남영도 기자님. 저 이 기자님 그 기사 몇 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 체험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이제 쓰시거든요. 그게 이름이 있던데 체얼리즘. 체얼리즘. 이게 이제 체얼리즘이 말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체험하고 저널리즘을 합친 합쳐서. 말이고요. 네, 뭐든 이제 직접 해보면은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깊이 있게 또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게 사실 그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 기사를 구독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게 좀 화제가 된 그 기사들이 몇 개가 있죠. 이 체얼리즘 가운데. 네. 뭐 화제가 됐던 거는 브래지어를 제가 입어보는 체험을 얼마나 그거를 입어보셨어요? 한 이틀 정도 입어봤습니다. 야, 근데 그 사실 그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탈코르셋 많이 말씀하시면서 네네네. 이제 힘들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그러면 힘든 걸까 해서 직접 직접 입어봤는데 가슴을 이게 하루 종일 압박을 하는 기분이 그죠? 뭐 저 여장을 예전에 하거나. 촬영할 때 예. 경험을 해봤는데 그거 굉장히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던데. 예.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이제 와이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와이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누르고 땀이 차는데 땀이 잘 마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또 맞아요. 이것도 뭐 있고 이제 회사를 처음 땡땡이 쳐봤다. 요건 뭡니까? 직장인들의 로망이거든요. 사실 땡땡이라는 게. 그거 달콤하죠. 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실제로 진짜 그래야 이게 땡땡이 체험이 되지. 제가 기사를 쓰려고 땡땡이를 일부러 치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그냥 상사한테 그 메신저로 오늘 아파서 못 간다. 아파서 못 간다. 근데 약간 좀 지나다 보면 좀 불안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처음에 연락을 드릴 때 반응이 어떻게 올까?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반응이 좀 어떻게 오던가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일단 무음으로 좀 해놓고 이게 두근거려서 네, 떨리지. 그래도 다행히 이제 몸조리 잘해라. 땡땡이 쳐본 적은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감치기라고 하죠. 담을 넘어서 바깥 세상을 잠깐 보는 고3 때 한두 번 친구 따라서 잠깐 그 재미에 빠졌어서 근데 이제 나중 되니까 이거 중독이 되더라고. 막상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나가는 거 단지 자체가 담을 넘어서 나가는 기분이 뭔가 탈출. 그 황홀함. 네. 다들 학교에 있는데 나만 담을 넘어서 이 바깥 세상에 있는 그 황홀함이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또 하나 화제가 된 건 이제 폐지 165kg을 주워서 10,000원 벌었다. 폐지를 주우시던 할머니께서 폭행당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게 저분들의 삶이 저렇게까지 짓밟히고 평가가 절하돼도 좋은 삶인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65kg을 했는데 10,000원. 폐지 줍는 어르신분하고 이제 동행해서 이거 봤어요. 예. 같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과연 어떤가 그래서 궁금해서 하루 종일 그 같이 주웠는데 손수레에 책이랑 뭐 이런 거 박스랑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가득 쌓여 쌓였는데. 있는데도 165kg인데도 10,000원이에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고생하셔가지고 이 폐지를 모아도, 그러니까 폐지값도 지금 점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도 일은 더 고된데도 불구하고 네. 얻는 수익이 같이 하루를 보내면서 주웠는데 뭐 10,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막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서 먹었는데 우유를 이렇게 빨대에 꽂아서 드시는 거예요. 치아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대부분 많이 다 비어 있고 근데 치과 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치료는 또 못 받으시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메일이 진짜 아침부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한 200통 넘게 계속 메일이 오고 후원하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 사실 되게 무관심하게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패치를 줍는 그런 삶이었는데 자신의 삶에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아마 좀 힘이 나셨던 게 아닌가. 체얼리즘을 좀 기획하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해도 관심이 많이 없는 분야는 안 보시니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자분들한테 의미 있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했던 게 수동 휠체어를 직접 타고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다. 왜 주위에 안 보이시는지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아 이게 의미 있는 기사여도 좀 재밌게 쓰면은 잘 전달이 좀 되겠구나. 전달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체얼리즘이라는 기획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일 아침에 좀 되도록이면 신문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 야 이거 기자님들한테 진짜 내가 이게 좀 고맙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전달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를 다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직접 본인이 취재를 해서 너무 세상에 중요한 정보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알려주신 분들이 기자님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제목 중에 좀 약간 좀 따뜻했던 그 체얼리즘이 눈을 감고 벚꽃놀이를 그거는 참 맞아요, 딱 맞아요. 들었을 때 그게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체험이었고요. 그 사실 언뜻 생각하면은 눈을 감고 벚꽃놀이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또 시각장애인분께 여쭤보니까 뭐 뉴스에서 벚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장소에 가서 벚꽃이 핀 거 봄놀이 기분을 느끼는 거는 정말 다르다. 어느 벤치 하나에 앉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0.5초 정도만 살짝 뒤로 젖혀요. 그럼 벚꽃이 가장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최소한 봄의 벚꽃 축제 정도는 혼자 힘으로 좀 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되는가 그거를 좀 취재해보고 싶어서 눈을 감고 이제 흰 지팡이에 의존을 해서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체험리즘을 정말 그동안에 엄청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과연 체험을 해서 마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모든 게 제대로 배려가 안 돼 있는 그럼에도 이제 이게 누군가는 매일매일 또 살아야 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진짜 이 말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뭐 그냥 지내는 일상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진짜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불편하신 것들이 많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좀 체얼리즘을 하시면서 좀 느끼는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되어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한계도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 육체적으로도 체험을 하고 오면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뻗어버리고 힘들지만 특히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뭐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누군가의 하루는 또 그렇게 시작이 됐겠구나.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댓글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기억에 딱 되게 각인된 댓글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저를 지칭해서 이제 행동하는 또라이라고 요즘은 참 댓글을.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예, 좀 그래도 남들과 뭔가 다른 약간 좋게 해석을 해서 그쵸. 저도 근데 그 단어 되게 좋아해요. 네, 저도. 또라이. 또라이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조또라이 괜찮습니까? 뭐 많이 좋아합니다. 뭐 조또라이도 괜찮고 괜찮으세요? 예전에 누가 개그하는 또라이 개또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스탑 그랬어요. 제가 그건 너. 그건 너. 조또라이까지는 괜찮아요. 조또라이는 괜찮아요. 조세호 또라이, 조또라이 괜찮은데 개또라이는 너. 예. 그 약간 또 이혼 음료랑 붙여야. 그건 너.
집에서의 좀 반응도 또 좀 궁금한데요. 예. 아내가 최고의 지지자이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보통 이제 체얼리즘 기사가 나가는데 아침에 항상 보면은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보면은 댓글을 제 기사에 댓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댓글이 있으면 비추천을 막 먹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렇죠. 수단이죠. 비추. 비추 많이 누르고. 그리고 뭐 답글에 뭐 또 싸우고 있고. 답글을 또 답.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또 하고 있고 심한 게 뭐가 있어요, 악플이? 기레기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그건 언제든지. 제가 잘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밑도 막. 끝도 끝도 없이 뭐 죽어라 막 이러면서 그 뭐 죽어라 그런 거에다가 아내분께서 뭐라고 너나 죽어 뭐 너나 죽어 뭐 그러면 기레기야라고 하면 뭐라고? 네가 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상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요. 예, 그냥 눈에는 바로. 눈, 이에는 이. 예. 야, 우리 저기 아내분께서도 일이 진짜 바쁘시네요. 업무량이. 예. 오전이 뭐 거의 다 가더라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기자님들 중에는 특종이 굉장히.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특종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특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독 기사 중에서도 정말 화제가 아주 크게 되는 영향이 큰 기사를 특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취재하기도 어렵고. 네. 저는 이제 가끔 예전에 뭐 어떻게다가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포토 사이트에 단독 뭐 조세호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무슨 단독이야 이게 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뭐야 이게 뭐 사실 뭐 남들이 안 쓰는 걸 뭐 썼다고 해서 다 단독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취재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안이 드러났을 때는 단독을 붙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단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재석이 요 허벅지 오른쪽 안에 점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를 어떤 기자님이 아니, 단독을 붙여서 유재석 허벅지에 이만 점이 있다. 그거 단독 붙이기가 그렇지. 아니 근데 단독 붙이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단독이 되는 그건 거죠. 여의도 안테나 이런 데 나오는 거지. 여의도 안테나. 아니 사실 그 이제 기자라는 직업의 이제 이상과 현실이 또 이게 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사를 쓰면은 이제 문제를 지적하거나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이게 세상이 금방 좀 좋은 쪽으로 바뀌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뭐 기사가 나가더라도 세상이 너무 금방 변화가 너무 더디인 거죠. 정말 몇 년 전에 취재한 건데 아직도 이거 해결이 안 됐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 듣고 보면 그런 게 꽤 많이 있네. 네, 그런 게 제일 큰 차이였던 것 같고요. 뭔가 좋은 기사면은 그래도 좀 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항상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좋은 기사라고 많이 봐주시는 건 아니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이게 참 네.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 그 TV를 만드는 예능을 만드는 우리 제작진의 고민과도 좀 약간 비슷한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다고 막 시청률이 많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반대로 욕을 그렇게 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런 프로그램 막 시청률이 막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도 약간 그렇거든요. 되게 자극적이고 저거는 누가 봐도 그냥 진짜 조회수 뽑아먹으려고 쓴 건데 근데 그런 게 막 메인에 걸리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직업병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직업병은 주로 이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뭐 이거 취재당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막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뭐 언제 그랬냐, 뭐 어디서, 뭐 왜, 근데 이러면 약간 그런 거야? 뭐야? 내 얘기 뭐 이거 뭐 취재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서 쓰고 싶다. 이 열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길에 모여 있거나 하면 뭐 놀러 가는 와중이라도 가서 이제 이거 뭐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야 뭔지 알겠다. 직업이 좀 기자이면은 조금 주변 분들이 때로는 약간 얘기를 하면서도 좀 뭔가 좀 조심스러워 한다든가 약간 그게 분명히 좀 있죠.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 직장용 뭐 내부적으로 안 알려진 그 기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싸해지지. 그러면 내 친구에서 갑자기 얘 기자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님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또 있습니까? 기레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모두가 기레기인 거는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자기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지금도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더 낫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취재하고 이런 기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응원과 지지를 좀 보내주시면 더 그런 게 선순환이 돼서 또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